오늘은 1804년에 설립된 영국의 유명 자산 운용사인 슈로더스의 2021년 6월 2일에 발표한 리서치 The 33K Pound Cost of Trying to Time the Market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Buy low, sell high.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보통 한국의 투자자들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합니다.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는 투자 행위를 마켓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인 저점에서 사서 높은 가격인 고점에 팔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마켓 타이밍을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내게 되는가입니다. 2020년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은 엄청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으로 빠른 속도로 엄청난 반등을 거듭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당황하고 보유하던 주식을 팝니다. 만약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매도하고 시장에서 나왔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슈로더스가 내놓은 리포트를 살펴보면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벌어진 주식시장의 상황은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가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체험하게 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투자금 1000파운드를 가지고 지난 35년간 마켓 타이밍에 도전했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35,000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잃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영국 주식시장의 성과를 반영하는 세 가지 FTSE 100, FTSE 250, 그리고 FTSE All Share를 계산해 얻은 숫자입니다. 영국의 주식시장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다른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이용했더라도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만약 1986년 초에 1000파운드를 FTSE 250에 투자하고 35년 동안 그대로 놔두었다면 2021년 1월에 43,595파운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켓 타이밍을 했다면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에 마켓 타이밍을 하다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30일을 놓쳤다면 같은 35년 동안 투자해서 얻은 결과는 총 1627파운드입니다. 결국 그대로 놔두었을 때보다 32,968파운드가 적은 수익을 냅니다. 이번에는 수익률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지속적으로 35년간 투자하고 있었다면 11.4%의 평균 연수익률을 냈을 겁니다. 만약 가장 수익률이 좋은 10일을 투자하지 않고 있었다면 9.5%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 가장 수익률이 좋은 20일을 투자하지 않고 있었다면 8.1%의 수익률을, 마지막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30일을 놓쳤다면 7%의 수익률을 냈을 겁니다. 계속 투자하고 있을 때와 10일만 놓친 수익률의 차이는 연평균 수익률 1.9%로 막상 듣기에는 크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오랜 기간 복리 효과로 인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슈로더스의 펀드 매니저인 닉 키라즈는 이렇게 첨언합니다. 만약 정말 운이 없는 투자자여서 지난 35년간 지금 이야기한 최고의 수익률을 낸 날들에는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마켓 타이밍을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왠지 저점을 찾아 투자를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통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투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즉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비단 코비드 팬데믹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밀레니엄의 전환기의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시기는 최악의 시기 뒤에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는 노후 자금이든 자녀의 교육비든 달성하려는 목표와 일치하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얼마나 잘 고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동치는 시장에 따라 널뛰게 하는 감정이 당신의 투자 계획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